지난해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해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40년 만에 최악의 무역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크게 는 반면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나라들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이런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현실이 이처럼 무역 수지 적자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조급했는지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보이던 일본이 뒤로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인 원유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G7 국가가 약속한 유가 가격 상한선인 60달러를 넘어 배럴당 약 69.5달러나 주고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뒤에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러시아산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끊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일본 언론인이 충격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 청년들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이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 중 하나다. 이런 충격적 주장을 한 사람은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한 타무라 히데오였습니다. 그는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마르크스의 경제학 저서 자본론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단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타무라 히데오가 특히 비판한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탈성장 공산주의로 새롭게 해석한 사이토고 헤이 도쿄대 준교수의 저서 인신세의 자본론의 내용이었습니다. 탈성장 공산주의는 지난 2021년 일본에서 판매 부수 11위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총 50만 부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에서 탈성장 공산주의란 똑같은 생산 방식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것으로 빈부격차의 해소와 자연보호를 위해 생산량 증가에는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 언론인 타무라 히데오는 생산량의 증가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물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어린이나 노인을 죽이는 야만적인 일도 발생한다. 성장이 없는 사회에서 모두가 사이좋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문학적인 이상일 뿐 실제로는 잔혹하고 비참한 일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는 이유는 일본 경제의 오랜 저성장 기조 때문이라고 아베노믹스 이후 계속되어 온 저성장 기조를 콕 집어 저격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된 나머지 성장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본 젊은 층의 의식 속에 성장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한 배경에는 그동안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현재 일본 전체 고용자의 37%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이 2,100만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파트타임 근무자 비율을 월등히 높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임금 인상이 더딜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한국한테도 따라잡혔는데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주저할 것이냐. 이제는 최저임금을 올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최근 한국의 실질임금과 최저임금 부문에서 역전당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본이 이제야 현타가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일본의 임금 정체가 이어지면서 약 20년 전 2배 이상 차이 났던 한국과의 격차가 사라졌고 오히려 두 나라의 임금 수준이 뒤바뀐 지 오래라는 지적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지적이 일본 대표 우익 언론인 산케이 신문에서 나왔다는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산케이는 2001년 당시 1인당 명목임금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일본 37,165달러, 한국 15,736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2배를 웃돌았는데 최근 거의 비슷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일본이 약간 높지만 언제 역전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얼마 전 참다 못한 일본 청년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100여 명의 청년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도쿄 시부야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런 시위는 일본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이들은 식비, 난방비, 전기료 등을 아껴 월세를 내고 나면 단돈 1엔도 남지 않는다. 이사도, 결혼도, 육아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의 임금 적게 주기 경쟁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 같아 괴롭다.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61엔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9,288원입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 9,620원보다 332원 낮은 것으로 한일 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역전된 겁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미래는 없다며 쓴소리를 해오던 투자자 짐 로저스가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 나라보다 일본이 식량 위기에 취약하다고 저격하자 일본 네티즌들은 발끈했습니다. 로저스는 일본이 좁은 농지와 적은 노동인구로 애초부터 식량 자급률이 낮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화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곡물 수입 가격의 상승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다 농업뿐 아니라 어업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올라가 그런 것이니 부족한 노동자는 해외에서 데려와서라도 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표하며 외국산 농산물은 첨가물이나 농약이 심해 인체에 해롭다. 이민을 늘리라니 로저스의 해결책은 엉망이다. 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타인의 지적을 경청하는 자세조차 잃은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에 추월당하다 못해 완패를 하게 되었나. 요즘 일본 내에서 전문가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평론가 가야게이이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독일이나 한국에 완패한 이유는 분기점이었던 90년대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독일과 한국은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만들었다. 과거 한국은 일본의 하청업체로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였지만 1990년대 이후 IT와 반도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일본을 능가하는 공업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고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원화 가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어 수출 기업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을 봐라.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만들 수만 있으면 환율이 높아도 수출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잘 팔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야게이치는 일본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한 더 큰 이유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비즈니스의 IT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독일과 한국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부상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모든 자원을 이 두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단숨에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이러한 흐름에 등을 돌리며 전통적인 제품 전략을 고수했고 반도체, 전자 등 분야에서 거의 완패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렇다면 추락하는 일본 경제를 일으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본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경고한 언론인 타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더 이상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물가를 잡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림으로써 임금 상승과 기업 실적 확대에 선순환을 이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와야 한다. 임금을 올리면 여태껏 살 수 없었던 것도 살 수 있게 되고 사고 싶은 욕구도 생긴다. 기업의 매출과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경제성장이다. 원인은 잘 짚었는데 경제를 성장시키는 법을 잊은 듯한 일본 정치인들이 과연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